안녕하세요. 학원 세무 5분 강의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학원 세무와 관련돼서 한 20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볼 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학원법,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런 세법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학원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속칭 학원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학원을 설립하면서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법인데요. 바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원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들, 제재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셨을 텐데요.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법 중에 부가가치세법이 좀 다른 영향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한다, 부가세를 낸다, 안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부가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법상 설립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통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로기준법인데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핫 이슈입니다. 학원 강사분들이 과연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그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법에 대해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설립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원 설립할 때 강의실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사무실이 몇 제곱미터인지 다 세무서 또 소방서 나와가지고 줄자 재고했을 거예요. 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학원으로 아예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설립 운영자를 변경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던가 과목을 추가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던가 라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벌금,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이라는 점입니다. 자, 세법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은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의무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예외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요즘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세무사인 제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노무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학원 강사가 과연 근로자냐 아니냐, 근로자로 볼 수 있냐 없냐,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일하는 직원들, 알바들, 일용직들 모두 근로자냐 아니냐 이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의 지급 의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학원법과 부가세법상 또 면세 용역이다 이 점까지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근로기준법도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학원 운영하면서 세 가지 커다란 법, 학원법,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법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세무 5분 강의 김정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